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와 기초확률분포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기시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필기시험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산업기사에 대해서 실기시험에 관련되는 자료는 기사나 산업기사나 똑같으니까 처음에 관련되는 이제 수업 준비에 관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 산업기사나 기사나 그래서 시험에서 주의할 것은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그건 다시 추가로 당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연필 갖고 와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업기사는 좀 적어요. 근데 그게 있으신데 연필로 쓴 것들은 채점상 무조건 0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덧대겠다고 해놓는데 어떨 때는 급하니까 답만 써놓고 풀이를 연필로 해놓은 걸 못 고쳐요. 근데 그거 0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연필을 가져가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 다처자를 좀 지켜달라. 그리고 책에 있는 대로 공부들을 하시다 보니까 사족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한참 하다가 H로 채택 해놓고 유의수정 5%로 유의하다, H로는 유의하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럼 다 맞고 나서 그거 하나 틀리는 것 때문에 0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일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다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대략적으로 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점수가 6점 내지 9점 정도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세 문항 정도가 묶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점수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전 문항당 점수가 2점이기도 하고 3점이기도 한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답만 달랑달랑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 과정, 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산 과정을 비워놓고 답만 쓰는 거예요. 그럼 거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 과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계산기에 있으니까 그냥 계산기에 위하면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채점하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답을 다 달 필요는 없어요. 이거 책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 수험장에서 그래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아주 간단히 쓰면 돼요. XY 표준 평균은 이거 계산기에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계산기에 넣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5개를 합산하면 195.3이에요. 그래서 195.3 나누기 6 이렇게 해버리면 32.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답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 과정에는 195.3 나누기 6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답에는 32.5 이렇게 답을 쓰시면 문제가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의 경우에는 중앙값은 가운데 두 개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25 두 개 하고 여기 날라가니까 두 개 남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30.5 더하기 32.6 나누기 2다. 그러니까 중앙에 두 개를 어쩌고 하면 그거는 책 쓰는 사람들이 써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3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답 쓸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30.5 더하기 32.6 나누기 2는 31.5다. 이렇게 쓰면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어떻게 되느냐. 최대에서 최소를 둘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MD죠? 그러니까 MD인데, 이렇게 하면은, 제일 큰 놈이 40이고, 제일 작은 놈이 25.4니까, 이걸 둘로 나누면 32.7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0 플러스 25.4 나누기 2 쓰고, 답을 32.7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보통 이 중에서는 잘 나오는 게 미드레인지 정도가 잘 나오고, 간혹가다 중앙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술평균 시험이 나오는 경우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두 개가 지금 표준 편차하고 같이 합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세 문제 정도 나온 건데 이게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그 18년부터 벌써 시험이 한 번인가 또 두 번이 나왔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문항은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 유형이 있고요. 그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문제가 이렇게 이거 숫자만 조금씩 바뀌고 내용이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평균 하나에다 보통 분산 2개 정도 껴가지고 출제가 되죠. 자, 이번에는 분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분산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건 보통 C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표본 분산 같은 경우는 보통 MS, 그러니까 평균 제곱이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평균 제곱이라고 그러고 MS 이거 안 줘요. 그냥 평균 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그 멘붕에 좀 빠져요. 그러니까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 있는 것들은 나오면은 보통 이제 3점 정도가 배분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평균 제곱, 지난번에도 뭐 평균 제곱과 상대 분산 뭐 이런 것들만 나와서 만만한 것은 잘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것도 역시 마치 데이터 들어가 있죠. 범위 같은 경우를 구하라는 문제는 뭐 거의 없겠죠. 이거 뭐 40 빼기 25.4 하면 되니까 이건 14.6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문제 같지도 않은 거죠. 제곱합. 제곱합은 이제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제곱합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제곱 전통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제곱합에 대한 공식을 구할 때 이것도 이게 공식이 잘 안 써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CT인 건 아시죠? x제곱 마이너스 C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숫자를 넣으세요. 그냥 숫자로 이거 빼고 6538.91 마이너스 195.3 제곱 나누기 6은 181.895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제곱합이니까 간단하게 자유도 곱하기 S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죠.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계산기에서 얘가 나오니까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썼다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유도가 5가 되고 S제곱이니까 SX가 6.03150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제곱을 하면은 이거를 제곱하면 이 값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무리수인데 값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거 무리수가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답을 써버려요. 그냥 이것만 써놓고 그러면 이 값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값이 계산이 돼 있는데 181.89를 그 S제곱에다가 5를 곱하니까 바로 나왔다라는 걸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값이 그냥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맞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뭐 표본 분산이야 뭐 계산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냥 표본 분산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 S제곱은 그냥 이거 제곱해가지고 36.379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죠. 이제 표본 표준 편차는 이제 얘가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소수점이 쭉 나가니까 이게 6.03150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쓸 때 무의식 중으로 6.03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건 거요. 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째까지 다 가야 됩니다. 계산기 넣어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범위고 여지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답이 거의 끝까지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답이 딱 찍혀 있으면 범위가 없으니까 꼼짝없이 그냥 다 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정확하게 넣어야 답을 넣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CV가 있는데요. 변동계수죠. CV는 뭐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 답안지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CV는 역시 마찬가지로 X만 하는 게 S니까 이것도 6.03150에 그 다음에 이제 32.5가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0.1852 995거든요. 5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됐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써놔도 돼요. 어차피 답지에 답이 쓰여 있거든요. 0.18530 이렇게 답지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까지만 쓰고 사실은 답을 여기다 안 쓰고 밑에다 답만 써도 됩니다. 어차피 과정답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써주는 게 오히려 더 간결해요. 여기 쓰고 여기 쓰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530 이래 놓고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0.18 503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채점을 하다가 감독인들을 불러요. 교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채점할 때 같이 체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얘기하죠. 이거 이기착오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이기착오로 본다는 얘기는 계산 다 맞았어요. 여기 답을 써놨으니까. 근데 이제 옮겨 적다가 잘못 옮겼다. 그걸 이기착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기착오의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선택권을 줘요. 그럼 맞게 해줍시다. 그러면은 제가 모든 수험생을 다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틀린 걸로 하죠, 뭐. 그러면은 그냥 법대로 그냥 채점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기착오가 일어나면 사실은 여러분들 합격자를 보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 보면서 보는 애들이 많아서 합격률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기착오 같은 걸 맞게 해주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뭐 합격자 많은데 굳이 그까지 다 해주시려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착오 이런 걸 안 하려면 이게 안 쓰고 그냥 하나로 답을 쓰는 게 가장 맞죠. 그래서 이제 자꾸 답을 옮겨 적고 하는 것은 여하튼 본인한테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분산인데요. 상대분산의 경우에는 뭐 변동계수 제곱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대분산은 뭐 똑같으니까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쓸 때 여기서 이렇게 제곱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제곱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값을 구하면 이게 이제 0.034434가 되는데요. 이게 상대분산이니까 책에 보통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이유가 상대라는 뜻이 백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백분율로 쓰는 게 맞는데요. 확률이라는 게 그 자체가 상대예요.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가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100%안 곱하고 이렇게 써놔도 맞게 해줘요. 이건 뭐 소수점 확률로 안 썼다 그래서 그어버리는 그런 또라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확률로 표현을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답이 굉장히 간결해졌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히스토그램 문제입니다. 히스토그램 문제는 이게 사실은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역시 들어가고요. 점수가 하나당 대략적으로 보통 아까하고 달리 2점, 3점을 했는데 이거는 기본이 3점씩이에요. 문제가 서브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많은데 보통 이건 기본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본 나와서 6점이 되고요. 나머지가 2개 정도 나오면 이게 4점 되면서 3점, 3점. 그래서 10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333 그래가지고 12점이 될 수도 있고 이거 2개랑 하나 정도 나와서 9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제 종류는 12개 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되고 제가 2-3가지 유형을 전부 다 예제로 출제를 해놨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까보다 한 개가 더 늘었죠? 그것보다 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18년 이후도 벌써 기출문제가 몇 번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 도수표가 출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까지 줘야 되는데 요즘은 좀 또라이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여기 벼놓고 이걸 채우라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거 체크하는 문제까지는 뭐 최근 들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쯤 되면 정신 나간 놈이죠, 그거. 그래서 실제로 요즘 때가 어느 때인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원래 안 집어넣는 이유는 답이 중구난방이 나와서 그래요. 왜냐하면 0의 기준이라는 것을 사실 본인이 마음대로 잡아도 되거든요. 그럼 채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 제로를 잡는 방식은 빈도가 가장 큰 경우를 보통 0으로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죠, 이거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얘가 확률 변수가 U로 바뀐 거예요. 확률 변수가 U로 바뀌어서 X죠, 이게. 이게 X니까 FU에서 F는 뭐예요? 개수죠. 시그마란 얘기예요. 동일한 값이니까 다. 이걸로 동일하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확률 변수를. 동일한 게 몇 개 있다.
그 시그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 x. 이거는 x제곱이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 x제곱. 얘는 이제 n을 뜻하죠. 100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준을, 요게 0이 놓은 값을 x제로라고 하고요. 이 값이 커지는 것이 h가 되는데, 예, 히스토그램은 h를 무조건 곱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0.07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에다가 표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하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공식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뭐 대충 여백에다 써놔요. x 나누기 n이 x바다. 이렇게 아무데나 여백에 써놓고 난 다음에 그거 보고 갖다 답지에다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 수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먼저 계산 과정을 쓰라 그러면 저거 보고 쓰는 거예요. 시그마 x 대신에 시그마 x가 이거잖아요. 시그마 fu.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fu. n 대신에 시그마 f. 그러면 이제 공식이 나왔는데 무조건 배수가 h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것만 곱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평균이니까 1차 정률. 그러니까 h가 1개. 플러스 x제곱. 자, 이제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걸 해놓고 값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마이너스 1이죠. h가 0.07이라고 했고 이게 10이 되죠. 네, 그래서 10을 집어넣으면 9.9993이 됩니다. 자, 여기는 뒤에 0 붙일 필요 없죠. 네,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바로 표준 편차를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곱합만 구해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끊어서 구하는 거예요. 제곱합부터. 제곱합은 일단 공식이 제일 쉽잖아요. 이거 안 외웠다는 얘기는 필기 시험도 통과 안 됐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다 외웠겠죠? 예, 이건 저거 가지고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대로 만들면 되잖아. 시그마 x 제곱이니까 이거잖아요. 시그마 fu의 제곱. 이거는 n이죠. 시그마 f. 그 다음에 시그마 x니까 fu의 제곱. 여기 무조건 이게 s 2개 아니에요. 2차 정률. 그럼 곱하기 h제곱.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181 분모가 10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0.07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0.8868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 계산한 뒤에 그 다음에는 편하게 이제 S 구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S는 뭐 다 알다시피 이거를 뭐로 나누면 돼요? 이거를 뭐 99로 나누면 되죠. 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여기서만 이렇게 계산해버리고 나면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0.09465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뭐 93에서 95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답을 주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으면 맞게 해줘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자릿수만 잘 지키면 대부분 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말해요. 이렇게 안 하고 뭐 0.9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는 거야. 뒤에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건 뭐 구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5가지를 좀 지켜주는 걸 처음부터 연습 때부터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2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규격의 상한이 포함된 히스토그램을 작도하시오. 이게 작도를 하라고 했네요. 예, 이걸 이제 작도를 하라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칸이 그려져 있어요.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작도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 내용을 넣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여기를 축으로 보면 돼요. 그럼 여기가 x가 되죠. xi. 여기가 이제 fi가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규격을 꼭 같이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규격을 그리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칸을 딱 끊었다가
규격이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화살표 그래가지고 요기요 그래가지고 막 옮겨놓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갑자기 막 요기요 통각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맞게 해주죠. 찾아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불안하잖아. 해놓고 나서 혹시 거버리지 않을까. 그치는 않겠지만, 그래서 괜히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요거 위주로 그려요. 요거 위주로. 이거보다는 보통 가운데 평균 위주로 그리는데, 그게 편하니까 그릴 때. 저 값을 보는 거예요. 9.72가 이거보다 작죠. 여기 보면, 계급보다도 아래에 있거든요. 9.7은. 9.7이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보면 9.7이 사실 9.7이니까 한 칸, 빠지고도 남죠. 왜냐면 이게 0.07 빼니까 9.72가 이 밑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정도 더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2니까 여기에 붙어 있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 칸 앞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치우침 분포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8개거든요. 8칸 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칸쯤 그으면 되는 거야. 하나 놓고 보통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한 칸 왔으니까 뭐 9.79, 여기가 9.86, 9.93, 10, 10.07, 10.14, 10.21, 10.28 이렇게 밑에다 칸을 써주고요. 위에는 이제 이것이 최대값이 34네요. 그럼 이제 40으로 끊어요. 여기 20, 10, 30, 10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9.79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럼 9.7가 여기니까 이거보다 더 미단해요. 9.7이. 여기다 선을 쭉 걷는 거예요. L 9.7. 그 다음에 U는 여기 있잖아요. 9.2, 10.1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서 선을 그냥 그대로 올려요. 그럼 이제 이것이 10.2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이제 다 그린 거예요. 이제 우선 이제 9.79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10개니까 여기 2개. 여기서 이게 2개. 이게 떠야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9.86이 11개. 11개니까 11개 올려요. 그 다음에 22개. 그리고 34개. 그리고 18개. 그 다음이 9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1개. 뭐 이렇게 작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시는 분이면 대충 어수룩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형태가 대충 맞고 채점을 할 때 기준이 이거예요. L과 U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F를 놓고 이쪽에 X를 놨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들쑥날쑥만 맞으면 이 히스토그램에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예 택도 없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하면 맞게 해주니까 간단하게 작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잘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문제가 뭐 어려워 보이죠? 근데 뭐 전부 다 이럴 경우에 보통 3점 정도가 배당이 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게 평소에 나오면 4점짜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이런 게 붙어오지 않습니다. 기사처럼. 기사는 이게 많이 붙어요. 나오면. 근데 산업기사는 거의 사실은 붙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만 잘 연습해 두면 됩니다. 하는 방법만 하면 되니까. 공정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규격을 벗어나는 확률을 구하시고 불량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규격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규격 그러면 불량률 구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규격을 벗어나지 X바가 규격 벗어나지 않습니다. 규격 그러면 X를 무시하는 거예요. 규격을 무시하고 벗어나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게 불량률이죠. 규격을 무시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바로 G라고 쓰면 되죠. U가 얼마예요? 10.2고 무시는 아까 구해놨잖아요. X바와 S를 구했는데 이게
이게 원래 구했던 값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값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9.9997 나누기 0.09465 플러스 프로 G에 이게 9.7이죠. 9.7 마이너스 0.09465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G가 2.11622가 되는데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3.16640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게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어차피 두 자리를 끊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어차피 수표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규분포 수표가 소수 두째 자리값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소수 두째 자리에서 끊어요. 반올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올리냐 내리냐 따지지 않아도 되고요. 대충 반올림 하면 이거 2.11로 하거나 2.12로 하거나 다 맞게 해줍니다. 둘 다 답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반올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겠어요? 이제 수표를 봐야죠. 자, 현재 값이 2.12니까 2.1 이 정규분포표거든요. 2가 여기죠. 012 0.0170이네요. 그 다음에 3.17이에요. 3.17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5, 6, 7. 3.17 같은 경우는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0376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 03762라고 지금 답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 수업용 수표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이제 책에 있는 표가, 책에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도 이렇게 지금 이게 원래 제가 만든 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냐 하면은 자릿수 때문에 그래요. 0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뜻이냐? 0.03개, 0.3승, 762이다. 그러면 76까지만 쓰면 돼요. 그 뒤에 수표는 안 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표가 이렇게 된다는 건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되니까 0.01776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하고 답지가 갈렸죠. 답지가 갈리게 된 건 뭐냐면 이거를 16으로 한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답 두 가지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서 맞으면 되고, 대충 이런 경우는 이제 0.0175에서 0.0180 사이는 다 맞는 걸로 처리한다. 답지를 대충 이렇게 해놓거든요. 과정이 옳고 답이 그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대부분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공정능력 지수는 역시 구한 데이터가 관리 상태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 상태인 경우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시오. 반드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한 값을 그냥 그대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 S를 쓰게 되면 이제 CP가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그 뜻을 관리 상태이다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이제 CP는 공식이니까 그냥 써주면 돼요. 6 곱하기 0.09465. 괜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실수를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이제 10.2 빼기 9.7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0.88044가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여기 공정력이 몇 등급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6시그마부터 6, 5, 4, 3, 2 여러분들한테 이게 쓰라고 그랬죠? 그럼 밑에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0.88이 요 사이에 있죠. 1과 0.67 사이니까 평가 어렵게 쓸 거 없습니다. 그냥 3등급. 더 길게 쓸 것도 없이 요까지만 답을 써주면 정답입니다. 괜히 사족 달아가지고 그러므로 공정능력이 나쁘다, 매우 나쁘달까 이제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력 지수를 평가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최종 정력 지수를 평가할 때는 결국은 X바의 위치가 어디냐를 봐야 돼요. 그 이제 X바 계산하는 게 있는데 9.99인데 얘가 어느 쪽에 가깝냐. 9.99면은 10.2에 가까운 거죠. 가운데가 9.95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드레인지를 원래대로 하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9.7 플러스 10.2 나누기 2. 그럼 이게 미드레인지가 9.95니까 이거보다 X바가 크므로 뭐 이렇게 공식이 일단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X바가 U 쪽으로 치우쳤네. 그것만 알면 그냥 되는 거죠. 어차피 뭐 눈으로 보면 대충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최종 지수니까 CPK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CPKU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답을 써주면 되죠. 10.2에서 9.9997을 빼면 그럼 밑에는 이제 3이죠. 조심해야 돼요. 6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간혹 돼 있어요. 그 다음에 0.09465 이거 똑같이 쓰겠죠. 그러면 0.70541이 됩니다. 70541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등급이죠. 결국은 여기가 바뀌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등급이라고 하면 되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게 나왔죠. 변동계수를 구하시오. 상대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걸 구해놓고 이제 저게 붙어서 이제 9점짜리로 출제가 된 거죠. 이 뭐 계산했으면 이제 변동계수 구하면 바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변동계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9.9997분의 0.09465다. 0.00947이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릿수를 괜히 많이 나갈 필요 없고 간단하게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퍼센트로 해놨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수험생이 왜 수치 변화는 안 가르쳐 주시나요? 그러는데 수치 변화를 교육 시간에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앞에다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2차 문제 풀 때만 하고 필기할 때도 문제 나올 때마다 해줬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EX, VX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떤 데이터를 수치 변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X바하고 SSX를 구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원래 데이터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식을, 원래 데이터 식을 간단하게 고쳐주면 됩니다. 넘기면 20분의 1x 플러스 10이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x바가 40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ex가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ex가 얼마냐 그러면 ex가 이거 아니에요. 그럼 x바가 40이라며. 그럼 뭐 간단하게 12가 나온 거죠.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값의 이론만 알면은,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네요, 한번. 17년도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시험 나올 줄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VX도 간단한 거예요. VX를 구하는 거니까. S제곱이니까 VX 아니에요, 이거. S제곱이니까 VX니까 그냥 그거 들어오면 되죠, 뭐. 그럼 V 20분의 1x 플러스 10이다. 그럼 이건 그냥 V 20분의 1x 아니에요. 얘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제곱해 나가면 끝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Vx니까 저기서 이제 2000 갖고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20분의 1의 제곱에서 얘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SX가 2000이라며. 이게 분산 아니에요. 저건 제곱합이고. 2000을 자유도로 나누면 되잖아. 20이네요. 21개의 데이터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얼마죠? 그러면 0.25가 되죠? 네.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이쯤 되면 이제 이게 몇 점짜리냐 하면 8점 정도 됩니다. 수치 변환 같은 거 나오면.
6점에서 8점.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죠. 똑같아요. 점수별은 3점, 3점. 하나씩 같은 3점점이 나오니까 정 안 되면 이거라도 열어놓는데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원위치만 해놓고 나서 식 집어넣어서 그냥 뭐 EX, VX 비대값 이론 있잖아. 그걸로 나온 거예요, 이게. 3번 1에서 15까지 카드 번호를 정한 후에 섞어서 한 매를 뽑는다. 집합 문제죠. 카드가 15장이 있는데 섞어서 한 매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랜덤으로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뽑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고 사상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2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2 또는 2의 배수죠, 먼저. 2의 배수의 사상은 2, 4, 6, 8, 10, 12, 14가 되죠.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사상은 3, 6, 9, 12, 15가 되죠. 근데 지금 현재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될 확률이니까 이거를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분의 7이죠. B는 5개니까 15분의 5가 되죠. 교집합을 빼야죠. 15분의 몇 개인가요? 짝수가 2개 있죠? 15분의 2. 이렇게 되면 15분의 10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원래 FM 풀인데 그러면 이제 뭐 3분의 2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이걸 합치면은 A 합집합 B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쓰면 되잖아요. 2, 3, 4, 6, 8, 9, 10, 12, 14,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잖아요. 10개니까 15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간혹가다 이 산업기사 시험은 2차 시험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유사문제 2번 3개의 상자에 각각 1부터 5까지의 숫자 카드가 들어있다. 각 주머니에서 숫자 카드를 하나씩 꺼낸 숫자를 더했을 경우에 합이 5 이상 될 확률을 구하시오. 3개의 상자가 1에서 5까지 다 있네요. 1에서 5까지가 상자 1, 2, 3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복원 추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복원 추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왜 복원 추출이냐 하면은 여기서 2가 나와도 여기도 2가 나올 수 있죠. 여기도 또 2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왔든 간에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건데 각 주문의 숫자를 꺼낸 숫자를 더했을 때 합이 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면 5 이상이 되려면 3, 4, 5 3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1에 2가 나오면 2, 3, 4, 5 1에 3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죠. 그럼 5 이상이 될 확률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5 미만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훨씬 더 낫죠. 이렇게 해서 1에서 빼주는 게 더 빠른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순발력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문제 111, 그 5 미만이죠. 112, 요까지만 5 미만이에요. 그러면 다시 121, 그것도 5 미만이죠. 211, 끝났어요.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4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죠.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이 4가지 외에는 5 미만인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125분의 125 빼기 4. 그러면 간단하게 확률을 알 수가 있죠. 산업기사는 이제 기사하고 달리 확률 문제도 간혹가다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독립에 관한 문제예요, 독립. 집합에서 독립이라는 게 알다시피 교집합 B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확률의 곱이다. 독립이란 말이에요. 이 독립 확률에 관한 시험 문제가 지금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A, B 두 개의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에서 AB가 연속으로 공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A 공정의 불량률이 5%고 B 공정의 불량률이 3%다. 전체 공정의 불량률을 구하시오. 전체 공정의 불량률을 구하라 그러면 불량률은 합이 되잖아요. 합이 되니까 결국은 PA 플러스 합집합 B라는 얘기거든, 불량이. 근데 앞공정하고 뒷공정은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서로 이렇게 두 개가 독립이에요. 불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이게 독립이니까 곱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05 더하기 0.03 빼기 0.05 곱하기 0.0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집합 문제. 근데 이제 걔들은 집합은 원소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확률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0.078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량률은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일어나고요. 반면에 이번에는 중간 공정의 불량률이 5%고 A의 양품만 투입한 작업의 공정 B의 불량률이 3%다. 그러니까 이제 양품만 넣었으니까 여기서는 앞에 공정의 불량률하고는 관계가 없죠. 뒷공정이 독립적으로 이제 양품률이 나오겠네요. 이 원료가 적합품, 양품이 될 확률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두 개 양품은 이쪽에도 양품이고 이쪽도 양품이어야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조건부 확률, 이게 사실은 문제가 원래 이런 뜻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뒤에 양품만 집어넣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이거 원래는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내려고 했으면 A 공정 협력사와 B 협력사가 만들어진 제품의 두 개 집어넣었을 때 조립된 양품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제거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게 악유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이거 빼도 돼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해놓고 곱해버려 그냥. 양품률이니까 양품은 스스로 둘 다 양품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0.925예요.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 1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불량률은 합집합이 되고 이쪽 불량 저쪽 불량 합해야 되니까 양품은 두 개의 교집합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봤을 때 1에서 양품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거를 1에서 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건 확률입니다. 어떤 검사원의 검사 능력은 적합을 불량으로 판정하는 오류가 10%고 맞는 걸 틀렸다고 하는 거가 10%다. 그럼 맞는 걸 맞다고 하는 경우는 90%네요. 그 다음에 불량을 적합으로 판정하는 오류가 불량을 맞다고 하는 게 20%다. 그럼 불량을 불량이라고 하는 경우는 80%죠. 이렇게 이제 대가 되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의 불량률이 5%다. 이게 5%고요. 그럼 이게 95%죠. 불량 아니면 양품이니까. 이 경우에 검사원이 불량으로 판정한 제품이 불량이면 이거네요. 이게 됐든 불량으로 판정한 건 이쪽이니까 이건 판정이죠. 이건 사실이고. 자, 이제 판정이 두 가지인데 걔 중에서 적합풀 확률을 구하라. 적합품 이게 적합품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끝났죠 뭐. 5% 불량이 총 얼마냐? 그러면 이제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5%를 0.8로 했다. 그럼 이쪽은 95%를 0.1로 했다. 그 중에서 양품일 확률은 그럼 95 곱하기 0.1.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하기를 뭐 이것도 0.05고 0.95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위아래가 같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0.8로 했다가
얘는 0.1이 아니라 10%를 이렇게만 안 하면 돼. 그렇게만 안 하면 되고, 이 같은 형태로만 맞춰놓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단위가 약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약분되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0.70370이 됩니다. 답이 틀렸죠? 고쳐야겠네요. 그 다음에 어느 세차장에 일요일 오후 2시와 4시 사이에 세차 서비스를 받고 가는 차의 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경우에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가와 분산을 구하시오. 예, 지금 이제 세차장에서 이 세차를 하는 게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인데, 특정 시간대에 차가 몇 대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5, 6, 7, 8, 9대가 각각 들어오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기대가와 분산을 구하시오 그랬으면은, 뭐 일반적으로 EX는, 이건 시행착오법이에요. 시그마 X PX로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5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6분의 2, 3분의 1을 써놓을까요 그냥? 7 곱하기 4분의 1, 8 곱하기 6분의 1, 9 곱하기 12분의 1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예, 6.66667. 이게 이제 평균 세차 서비스를 하는 대수죠. 예, 평균적으로 세차 서비스를 받는 대수가 6.6667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X는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EX 제곱을 항상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X 제곱 PX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5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7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8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9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1이다. 네, 그러면 45.83333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하면 VX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VX를 구하라 했으면은 EX 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이죠. 네, 이건 공식 외워야 된다 그랬죠. 얘는 얘 플러스 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45.833에서 이거 제곱을 뺀 거니까 1.3884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분산이 나왔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번에는 세차장 사장이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수당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GX는 EX 플러스 5일 경우에 종업원의 기대 수익을 구하시오. 이거 뭐 칸이 없는데요. GX, EX 플러스 5는 어떻게 구하느냐? 종업원의 기대 수익이라는 얘기니까 기대값이니까 EGX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EGX.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함수니까 똑같은 거죠, 사실은. EGX면 여기가 지금 EX 플러스 5니까 여기도 EX 플러스 5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EX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이제 EX는 구했잖아요, 이게. 6.667. 그러니까 저기에 구하라면 결국은 EGX는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6.667대를 하고 플러스 5가 되는 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받게 되는 돈은 18.33334가 되네요. 달러가 되겠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아르바이트에 하면은 받게 되는 수익을 지금 처리를 해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이제 기대 수익률이 간단하게 계산돼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이 GX가 함수관계란 얘기니까 함수관계를 띄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EX와 같은 확률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진다라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또 계산을 다 해서 여기를 다 바꾸겠죠? 원래 그 EX 플러스 5니까 이건 뭐 15, 250 여기는 262, 그러니까 17 그 다음에 이것은 19 뭐 이거는 21 이거는 23 해가지고 이걸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어서
15 곱하기 6분의 1, 17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해도 결국은 이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푸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풀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빠르게 집어넣으면 금방 풀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아래표와 같다. 확률변수 y의 함수식이 2x 플러스 8로 정의될 경우에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 이런 것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수치 변환하고 결국은 저게 수치 변환하고 마찬가지지 뭐. y 함수 옮긴 거니까. 자, 그럼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 이건 결국은 2y 구하라는 얘기예요. 2y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y가 2x 플러스 8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이 어려워 보이니까 x로 바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2x하고 9x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y를 구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2x, vx에다가 수식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뭐 상관없어요. 즉 이게 8이 2x 플러스 8이니까 이건 8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들어가니까 10이죠. 14, 16.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 자체로만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EX와 VX를 구해서 하는 게 편하냐, 아니면은 계산을 다 집어넣어서 할 편하냐 하면 결국은 똑같은데, 보통 EX, VX로 계산하는 게 X가 좀 간단한 식이니까 계산이 좀 단순해 보이죠. 그래서 EX를 먼저 구하는 게 조금 낫겠죠. 시그마 X, PX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 0 곱하기 0.1, 1 곱하기 0.2, 2 곱하기 0.3, 3 곱하기 0.3, 4 곱하기 0.1이다. 그러면 2.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X를 구하면은 복잡하니까 VX를 구하려고 그러면 2.1을 빼서 구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들죠. 그냥 차라리 2X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먼저 이용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서 VX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해주는 거죠. 뭐 그러면 이게 뭐 0의 제곱 곱하기 0.1이니까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의 제곱 곱하기 0.25, 2의 제곱 곱하기 0.3, 3의 제곱 곱하기 0.3, 4의 제곱 곱하기 0.1이다. 그러니까 5.7이 되죠. 5.7이 되니까 여기서 VX는 원래 그러니까 2X제곱은 무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제곱은 이거 빼면 되죠. 그러니까 VX는 5.7에서 2.1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1.29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간단히 나온 거죠. EY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다가 공식을 넣으면 되니까 2EX 플러스 8이에요. 그러니까 2EX 플러스 8이 되니까 2 곱하기 2.1 더하기 8. 그러면 이제 12.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VY는 그러면 이제 이게 VEX 플러스 8이니까 뭐 이게 있으나 마나하고 이쪽으로 되면 이게 나가죠? 그래서 4VX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VX가 1.29라 했으니까 4 곱하기 1.29가 돼서 5.16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좀 초판이라 오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재를 수정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